일단 지금 성별 정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인 당사자들 분들이 아까 잠깐 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 정정 툴킷을 만든 거, 다시 안내 사이트를 만든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보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문서, 그러니까 신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주민등록증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공문서에 있는 모든 성별을 바꾸는 거가 성별 정정인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힘들죠. 예.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성소수자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정정 관련해서 설문을 하면은 성별정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호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허들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 한편으로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대답이 늘상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사실 10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도 이게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일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 특히 요 수년 사이에는 뭐 AI로 분명히 이 챗GPT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10대, 20대 중에서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해주는 답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인터넷상에 있는 빅데이터죠.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런 대대들 답변도 당연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역시 우리가 뭐 10대, 20대 친구들 같은 거 많이 보는 게 30대 친구들 많이 보는 게 위키피디아나 뭐 혹은 뭐 나무위키나 요런 거를 봤었을 때도 거기서도 물론 한계가 있는 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 이게 또 기본적으로 성별 정정에 대해서 여러 어떤 안내를 하는 이유입니다. 성별 정정 툴킷 이전에 또 이제 다른 어떤 우리가 사이트도 있었는데 트렌드 로드맵 사이트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취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번에 툴킷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최대한 세세하게 안내를 하자라고 하는 게 요인 거고요. 그런데 이 세세하게 안내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게 결국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관련해서 법률이라든가 기본 국가 정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답인 간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 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성별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법적으로 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트랜스젠더로서 법적으로 성별 변경 혹은 우리가 문서상 신분증에 있는 성별, 주민등록 번호 이거를 바꾸기 위한 근거법은 현재 없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은 근거법은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예. 가족관계 증명서에 성별이 되어 있는 요 성별란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다 신청하는 그걸 통해 지금 성별 정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그 외에도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정보든 간에 이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근거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있어요. 예. 여러분이 신청서를 볼 때도 이 법원에 내는 신청서도 신청서 명이 등록부 정정 신청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표기되어 있는 어떤 거든 간에 이거를 바꾸려고 할 때에 그거를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바꾼다라고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2006년 그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 어떤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인 건 거죠. 이게 어떤 지점에서 좀 이례적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서 법원에서 이거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사실 어떤 되게 진보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2006년도 당시에 우리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요 부분도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것도 바꿀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고렇게 2006년에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한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등록부에 있는 이 정정을 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개명이죠. 예. 이름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이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 연월일을 바꾸는 거. 예. 등록부 정정 신청한다 그러면 요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의 정정을 신청하는 거는 등록부 정정 신청 전체 중에서는 굉장히 적은 사례가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처음부터 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그냥 법원의 절차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절차 지점에서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요런 사건들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비송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게 아니죠. 다투는 게 아니라 법원에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가사, 우리가 가사라고 하면 뭐 이혼, 뭐 결혼, 뭐 입양, 그죠? 요런 것들. 가사 사건이면서 비송 사건. 그래서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사 비송 사건 제일 쉽게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계명이죠. 그래서 계명 사건에서 요구하는 기본 어떤 절차들을 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지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는 여러분 등록 기준지 있죠? 등록 기준지가 옛날에 본적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호주제 있을 때. 이 등록 기준지 여러분 주소지하고 다릅니다. 이게 가끔씩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주소지는 아니에요. 등록 기준지는 이전에 호주제 있을 때의 본적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떼봐야 돼요. 그 기준, 관할법원 기준이 등록 기준지이기 때문에 보통 특별히 이거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아버지 고향 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개명을 할 때는 개명은 주소지 관할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가족관계 등록에 있는 이걸 바꾸는 거, 요런 다른 사항을 바꾸는 거는 요 등록 기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달라져요. 근데 이 지점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요즘은 사실 개명이 굉장히 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개명부터 하는 이 친구들이 많아지게 돼서 요즘은 조금 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뭐 이전에 한 10여 년 전 정도만 해도 개명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오히려 성별 정정을 하고 나면 성별 정정해서 거기에 맞는 성별에 따른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법적으로 남자인데 여자 성명을 이름을 쓰겠다. 법적으로 여자인데 남자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개명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묶어서 할 수가 없죠. 법원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죠?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실 법이 없어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원 두 개 다르다라고 하는 거, 또 같이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등록 기준지를 찾아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법원에, 그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관할 지방법원 찾는 방법, 요런 세세한 것들도 우리가 툴킷에 이제, 적어 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송 사건 이라고 해서 요건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건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어려운 사건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굳이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개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성별정정이라는 거는 당사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등록부 정정, 개명이라든가 요거하고 같은 고 절차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방법원이요. 1심, 2심 전부 다. 네. 물론 1심에서 여러님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2심으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 지방법원에서 한 명 판사가 아니라 3명 판사인데 같은 판사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심, 2심, 3심을 하는 거는 다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다른 이 판사 3명에서 판단해서 2심이고요. 여기서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대법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이 비송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몇 번이든 계속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왜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넣었는데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뭐 "넣을 때 불이익이 있냐?"라는 이런 걱정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 중에 뭐 신문을 하면서 뭐 "이전에 넣어봤냐?"라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야기 가운데에서 판사에 따라서 이걸 뭐 특별히 자기가 어떤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자,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법원들 중에서 "어디가 허가를 잘한다더라."라고 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에 법원을 이제 바꿔 가지고 "거기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좀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요거를 바꾸는 게 쉬운 이유는, 주소는 우리가 어느 그 주소지에 살아야지 주소를 바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등록 기준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기준지를 바꾸는 거는 사실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어떤 법원을 사실 골라서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등록 기준지가 이 호주제에서 사용을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인제 법에 어떤 공백이 생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 없고, 예. 그리고 바꾸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가족관계 등록 요거를 요 정정을 하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사실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거는, 등록 기준지를 이렇게 어디로 바꾼다라고 신청서거든요. 예. 구청 등에 가면은 요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뽑아 가지고 여러분이 애초에 작성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어디로 등록 기준을 바꾸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서 내면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한 일 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처리를 하는데.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소송이든 비송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데를 고를 수 있는, 판사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깐 판사들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등록지를 바꿔 가지고 일부러 여기로 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좀 찜찜함 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도의 취지가 아닌데,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 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원래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법원을 고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가지고는 시원하진 않는 거죠. 예. 물론 또 판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서 뭐 전혀 거리낌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어디서 어느 판사 어디 법원에서 정정이 됐더라라고 하는, 어떤 조건에서 정정이 됐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들리면은 그 법원에 몰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에 장단들이 있어요. 장단들이 있는데, 단점 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야기한 것 같이 이런 어떤 해당 판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계속 바꾸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를 뭐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물론 어디가 된다라고 하면 또 옮길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또 이런 어떤 소문들이 돌았었을 때 거기에 그 법원에 너무 많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사건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판단하는 거 아까 보신 것 같이 1심 심, 그러니까 한 명의 판사가 맡게 되고요. 그 집에서 어떤 법원에서 통과됐다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계속 그러리라라고 하는 법은 반드시 없는 건 거죠.
그리고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을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한 그 판사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판사가 뭐 민사 담당으로 갈 수도 있고 형사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뭐 지금같이 가사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모든 게 되게 불투명해 보일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떤 시도를 법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에 따라서 안 되면은 사실 끝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경우들의 가능성들이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모호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호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사실 우리는 그래도 어떤 지점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이 수월하게 정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 고민을 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호하지만 계속 모호한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넘어와 가지고 툴킷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다음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킷 사이트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툴kit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지점의 고민들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부분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 부분들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이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2006 년도에 이거는 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가족관계 등록법 에 따라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어떻게 말하면은 좀 더 이 넓게 어떤 해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라도 인권을 위해서는 정정을 해야 된다. 요 인제 2006 년도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 가지고, 그러고 나 가지고 지금까지 20여 년이죠. 20여 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우리 어떤 활동가나 어떤 변호사 등이 인제 계속 했었던 작업들인데요. 법이 없죠. 그죠? 예.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어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법원 각 판사들이 허가를 할까 말까라고 하는 거는 그 판사들 그 각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하는 데에서 아까 말한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이 뭐 2006 년도에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혹은 우리 어떤 뭐 법의 해석이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판사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가장 어떤 법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아 그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경행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수술을 전부 다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정지가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의 생식 능력 기간을 기존 생식 기간을 없애는 것과 그리고 이 외부 생식기 성형을 하는 고거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10의 9 거의 10 가까이는 거의 정정 허가를 합니다. 요거는 2006 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단한 그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냐 그러면은 그 50대 FTM인 분으로 소위 외부 성기 수술까지 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 2006 년도 법원 판결 결정문이 고렇게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케이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허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각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설사 대법원에서 그런 어떤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이거는 특별법 없이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경우가 오든 간에 전부 다 불허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좀 보면은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 들려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런 지점에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정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와 그리고 그 외의 어떤 경우들은 어떤가, 이 부분들도 되게 여러분이 질문 부분에서 많이 나온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또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사무처리 지침이나 대법원 예규라고 하는 요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예.
법이 아니지만 마치 법같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요겁니다. 자, 요거를 참고해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을 해요. 요것과 인제 뭐 대법원 결정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어떤 거를 참고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전엔 그냥 기준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보았었을 때에 그랬었을 때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서류는 기본적으로 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한 거를 여기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자, 서류. 자, 이렇게 올려 놨어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신청서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신청서와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이 공문서 그냥 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냥 떼면은 되고, 그죠? 예, 요런 것도 다 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인후보증서. 인후보증서까지 해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등록부 정정할 때 웬만하면 전부 다 내는 것들입니다. 개명 신청을 할 때에도 내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청을 할 때에 요 기본 내용들 있잖아요.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인후보증서하고 요것만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절차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이게 법원 중에서는 어떤 법원들 같은 경우는 요 성별정정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판사들이 주로 보는 이런 서류들을 이제 주로 봐야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애초부터 접수할 때부터 뭐 요런 걸 다 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단 그 여부 관계없이 접수는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예. 일단 그러면 이야기는 신청서하고 기본 여기 붙어있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된 이 공문서들 하고 인후보증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의료와 관련된 의료 조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성장 환경 진술서, 요거는 사실 이야기는 지금 원래 필요한 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무처리 지침 때부터 쭉 요구를 해 왔었던 것 입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은 판사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앞서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성별 정정이 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성별 정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이 빨리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기본 가장 법리적인 기준은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을 들어보면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식이 그런 지점에서 없습니다,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인후보증서 같은 경우는 양식이 사실 있기는 해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가. 자, 법원을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법원에다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내고, 그죠? 그다음에는 판사가 이 사건을 이제 다루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시일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이기는 한데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위 이야기한 수술을 다 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쨌든 간에 어떤 판단을 뭔가 보류하거나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거나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범죄 이력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주의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 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름 변경하는 게 힘든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성별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 고민할 거리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상대로 사실 한 몇 달 내로 웬만하면은 거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할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판사에 따라 굉장히 길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지,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고민 지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게 지금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되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경험상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처음에 2013년 이 선발전에 넣을 때 그때는 이제 아직 어떤 새로운 어떤 지방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성기수술까지 다 하고 들어간다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외부 성기수술 없이 들어가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소송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뭐 이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갈 생각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못해도 3-4 년은 걸리고 올라가는 데까지.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잊고 있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또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이제 우리가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뭐 여러 어떤 지점들 나의 어떤 지금 어떤 생활인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랬었을 때에 '지금 타임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이제 이 고민들. 자 그래서 판사가 이제 판단을 이제 서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훑어보고 그러고 나 가지고 반드시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이것도 반드시는 아닙니다. 아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사가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면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판사를 만나는 시간 신문 기일이 잡히고요. 요게 잡히면은 판사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판사가 기본적으로 이 진술서 쓴 거를 보고 이 진술서에 들어가 있는 언제 수술했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그 신문이 끝나고 나서 판사가 이제 보통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보통 많이 있는 수순입니다. 요렇게 기본 과정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서 어떻게 작성하냐는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이게 뭐 할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가 큰 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일 어려워하시기는 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작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내가 쓰는 이 진술서와 그다음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나의 주변인들이 쓰는 인후보증서가 있죠. 이 부분에서 성관계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쭉 적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이해관과 관련된 내용 혹은 그래서 어떤 의료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필요했다 뭐 혹은 했다 안 했다 어떤 이런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나 스스로는 나의 어떤 정체성과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젠더 표현이나 이런 것들 어떤 뭐 지점에 와 있다라든가 이러한 뭐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여기서 늘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 그러면은 이 법원에 있는 물론 이제 점점 좀 바뀌어 나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판사의 구성들을 생각해 본다고 했었을 때 여전히 판사의 다수는 남성입니다. 남성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는 남성들이 많죠. 40-50 대의 남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점점 우리가 여자 판사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또 이제 변화들이 있겠지만 자 그러한 어떤 판사가 어 나름 자기가 어떤 가장 상식적인 지점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에 물어보고 싶은 지점들 혹은 확인하고 싶은 지점들 있죠. 그런 지점들이 때로는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사실 고민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또 진술을 쓰면서의 아마 고민이실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일단 거짓말을 쓰지는 않는 거를 일단 원칙 그건 당연히 원칙이어야 되고 이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의심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솔직한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사실 묻지 않는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드러내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더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이야기하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진술서는 결국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뭐 '가장 빠르게 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지점에서 내가 충분히 어떤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후보증서 같은 경우는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증인 보증서라고 써져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부탁하기가 좀 껄끄럽다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써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무슨 보증을 서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보증, 그런 지점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친구가 트랜스젠더이고 근데 트랜스젠더이다. 예. 그리고 정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인으로서 이 주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써도 되고 뭐 아니면 가족, 친지, 친구들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써준 거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써 놓고 나 가지고 나중에 말을 바꿔 가지고 사실 제 트랜스젠더 아니에요."라든가 아니면은 "쟤는 절대 정정해 좀 하면 안 되는 애요."라든가 이런 말 하지 않으면은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아까 말을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혹은 뭐 법원에 더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들, 또 뭐 물어볼 수는 있을 때 사실 저는 거의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게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각이 되면은 위로 항고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어떤 법원을 바꿔서 갈 것인가,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중간에 취하라고 해서 그냥 신청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취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지가 있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해 주셨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여기 FAQ에 넣어 두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었던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절차에서 여러분이 질문한 것 중에서 친모, 친부의 동의서, 인후보증서 이걸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자, 이 경우는 기존에 우리 이 아까 이야기한 사무 처리 지침 이라고 하는 얘가 이전에는 이 부모 동의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계속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지침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 가지고는 나는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판사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사실 판사들 같은 경우도 요 지침들 어떻게 참고하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집에서 만약에 이걸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죠. 이거를 부모님을 설득해 가지고 그래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제 낼 수 없다. 더 부당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유서 형태로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 동의서를 내라라고 하는 보정 이 떨어졌다. 그죠? 보정 권고가 있고 보정 명령이 있는데요. 보정 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거고 보정 권고는 일선 공무원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 명령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이후로 신문도 없이 바로 그냥 떨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못 낼 것 같으면 반드시 연락을 해 가지고 기한을 좀 늘려 달라고 그거는 늘려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서, 이것도 뭐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유서라고 저기에 적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낼 수 없는 어떤 이유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든가,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뭔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좀 전문 자료나 이런 거라도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툴킷에 보면은 고런 좀 자료들 같은 것도 링크를 좀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취하를 하고 다른 데 법을 찾아본다. 이런 방법이 뭐 현실적으로는 한 그 정도 이야기를 일단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게 정정을 하고 난 다음에의 고민들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명의라든가 그런 어떤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라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받으면서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한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요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다 문제가 없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성별 정정이 되면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에 성별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과거를 누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정하고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바꾸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거는 초본을 떼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초본에 보면은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이전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게 하면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 주민등록 번호를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명의나 이런 것도 다 주민등록 번호 바꾸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생년월일이 잘못돼 가지고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받아본 사람이 뒤에가 바꾼 거는 특이하네요." 뭐 이런 반응을 할 수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그죠? 다만 우리가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약간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들 있잖아. 의료보험들이다 보니까 이걸 약간 정정을 했었을 때에 남자고 여자의 그 의료보험 비용이 다르죠. 라든가 아니면은 "외박 관계로 했을 때 뭐 수술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굳이 이야기하면은. 그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외국에 어떤 비자를 받는데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별 변경을 했다라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종 서류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귀차니즘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 그 성별 정정을 했기 때문에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기본적으로 생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들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현재 여러 지점에서 수술을 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정정이 가능할 것인가? 예. 이 사례들 추세들 이 부분들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은 툴킷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툴킷 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수술 없이 이 정정을 한 경우들로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2013 년에 외부 성기 성형 없이 정정을 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외부 성기 성형 없이 MTF 트랜스 여성의 성별 정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2021년 그리고 2023 년에 각각 이게 어떻게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통과된 경우들입니다. 모두 공익변호사하고 당사자 활동가가 붙어서 이제 이 성공을 시킨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외부 성기 그러니까 생식기 수술이 전혀 없이 그렇게 정정이 된 경우 보다 호르몬만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당사자들.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케이스인 건데 그 지점에서 지금 뭐라고 아까 전에 딱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략적으로 인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제 듣는 소식들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외부 생식기 수술 없는 FGM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자궁 난소 적출까지 한 경우이죠. 그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정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몇 번 떨어졌다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두 번, 세 번 이제 한 세 번째 법원에서 됐다 요런 분들도 있고요. 한 번에 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반드시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데 경향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잘 되는 부분이다 인 거고요. 트랜스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들리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더 나아 가지고 이 생식 수술 아예 안 한 경우 다시 말해 이제 호르몬만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를 보더라도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했을 때 현재 트랜스 여성의 경우에는 한 3건 3건 정도가 지금 다입니다. 최근에 한 분까지 해 가지고 3건 정도가 다인 상태이고
FTM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같이 이제 어떤 호르몬만 하는 상태 그리고 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분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보통 가슴 수술까지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거는 그것보다는 뭐 대여섯 건, 여섯 일곱 건 좀 더 많이 듣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자, 그래서 지금 수술 없이 정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요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 거죠. 일단은 가능성 측면에서 수술이 적을수록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허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다시 혹은 다른 법원에 간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이나 어떤 의료 조치 일부를 한 다음에 다시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 지점에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 수술 없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만큼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사례들 있죠. 이런 사례들 이 결정문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걸 볼 수 있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결정문들이라도 붙여서 가면은 판사에 따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되나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선례가 있다. 다른 법원에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한 예를 들어 법원이 있다, 판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만큼 이 판사도 그러면은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법한 거 아닐까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는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의료 조치가 적게 될수록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이게 문제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해외에서 본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른 서구 국가들 해서 보면은 지금 수술을 요구하는 요건이 이제 거의 다 폐지가 됐습니다. 뭐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좀 대표적인 서로 나라들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아직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도 지금 나머지도 거의 다 폐지돼가는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어느 지점에선가 우리도 뭐 수술 더 요구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걸 얼마나 땡겨올 수 있냐. 뭐 이게 이제 활동가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들 고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 FAQ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하고 같이 하는 게 좀 더 좋을까라든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공익 변호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활동들 하는 공익 변호사들이 우리가 이제 뭐 대표로 이제 공감하고 희망법이 있죠. 우리가 민변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이제 좀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있는 모임인데 여기 이제 좀 강좌 같은 거는 했었어요. 혹시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다루면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그래도 좀 이해도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아무 변호사나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상황들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전부 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사에 나와 있는 몇 가지라던가 아니면 그냥 사부 처리 지침하고 대법원 판결 같은 거 몇 개 보고 그렇게 해서 정도의 조언을 해주는 것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뭐 안 되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어떤 내부 사정 이 흐름들을 읽지 못하면은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변호사가 붙어 있으면 비송 사건에 변호사가 보통 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 판사가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비송 왜 변호사가 붙어 있지? 비송 사건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뭐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절차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좀 품을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술 써냐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하여튼 네. 개명이랑 성별 정정이랑 동시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막 성별 정정하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면 어떠나 막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네, 근데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은 귀찮아지죠. 왜냐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다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 뭐가 개명이 면처되면 그거 다시 받아야 되고. 네, 개명을 된 거 주민등록증 받고 그러고 네. 이제 좀 이따 이거 바뀌면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이거를 나아요? 그럼 동시에 아니면은 정정이 되고 이름을 바꾸는 게 나아요? 뭐가 난 거예요? 어느 쪽이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음. 일단은 뭐 정정을 하고 개명을 하면은, 근데 요즘 개명이 워낙 수월해져서, 물론 그 두세 번 개명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처음 개명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묻히지 따지지 않고 일단 해주는 쪽이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먼저 하는 게 좋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이제 내가 어떤 내 성별대로에 따라 성별정체에 따라서 사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름도 이렇게 개명을 해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 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설득의 뭐 소소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정하고 개명을 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입니다. 왜냐 그러면 정정을 하고 나서 개명을 할 때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결국은 성별 정정에서 그에 맞는 성별에 따라서 이름 바꾸려고 한다. 예. 그리고 요 받은 성별 정정 결정문, 뭐 예를 들어 복사본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이고요. 네. 인후보증서를 몇 장이나 받아야 되나 그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그거랑 네. 혹시 가족한테 꼭 받아야 되는지 저는 한번 그냥 지인한테 받았다가 가족 중에 누구라도 받아와라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사건에서 우리 인후보증서 제출할 때는 인후보증서부터 두 장을 제출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 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내고 나서 이제 많이 내는 게 좋냐라고 하는 건 건데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 의료적인 상태가 제일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는 판사라고 하면은 그만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 잘 살고 있다. 뭐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꼭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게 꼭 인후보증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서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게 많으면은 그런 지점이 약간이라도 설득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죠. 어떤 판사가 좀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몇 건 들어온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지 마라. 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걸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자기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겠죠. 예. 근데 약간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아까 부모가 쓴 게 좋냐라고 한 건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모 동의서를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가. 사실 부모님 질문은 신문대 사실 곧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많이들 그래서 저기 가족하고 관계는 괜찮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되게 다들 거의 듣고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동의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후보정서라든가 하더라도 진술서라든가 좀 부모님의 한자라도 좀 듣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판사들은 나올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후보정서 그래도 한 명은 뭐 예를 들어 친지한테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판사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이 정정한 다음에 혹시 해외 출입국 시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이거는 제가 뭐 출입국 사무소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뭐 엄밀하게 잘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원칙적인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일단은 여권도 다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 불안하다고 하면은 이전 여권 있잖아요. 예. 이제 정정되기 이전 여권들 그 여권들을 같이 지참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음.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출입국 절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 나라에 따라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지, 딱히 그거 자체가 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저희 이제 외국인 환자가 저희 센터에 가끔 오시는데 이제 법적 성별이랑 외모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는 가끔 인천공항에서 이슈가 되는 네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쵸, 그쵸. 저희는 병원에서 서류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분은 지금 뭐 여성 성별 호르몬 치료 중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네.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는 처음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근데 이 위조 여건이 아니라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 너무 생김새하고 이 들어와 있는 정보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증명을 해주는 거 설득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죠. 네. 음. 혹시 수현 선생님 혹시 앞으로 업데이트 어느 부분에서 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까? 일단 업데이트 부분은 앞에 이야기한 요 이제 서류라든가 아니면 뭐 예규나 판례 요거 사이트를 이제 툴kit에다가 바로 집어넣을 거고요. 뭐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처음 좀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들었었을 때
그래도 어떤 작성 사례들을 조금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작성 사례라고 하는 거를 사실 그냥 올려놓으면은 이게 너무 경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안 되기도 한데 이거를 받는 판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범 답안을 만들기가 기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올려놓지 않은 거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좀 공통점이라도 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사례를 좀 참고할 수 있는 거를 좀 넣어보자라고 하는 그거를 좀 작업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약간 이거는 지금 이제 이미 한 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릴 거긴 한데 지금 정정을 하고 나가지고 정정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정보가 남아있는 곳이 사실 기본증명서에는 예규에 따라서 무슨 예규에 따라 됐다라고 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예규만 쳐보면은 이게 트랜스젠더라고 걸 알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 바뀌었어요. 그게 음, 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송, 그러니까 여에서 남으로 남에서 여로 변경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은근히 행정 오류로 성별이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정정 받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이전에 정정을 받았던 분들은 기본증명서에 그렇게 무슨 예규에 따라서라든가 전환했다라든가 이런 말이 써져 있는데 이걸 다 삭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구청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장 환경 진술서 쓰는 거를 항상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글을 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판사들이 그것도 감안은 하거든요. 성장경 지주서 이제 쓰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판례가 뭐가 있다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집어넣은 친구가 있었었는데 근데 음. 그러고 나니까 그때 판사가 이제 신문에 들어갔었을 때 법 쪽에서 뭐 도움을 받으면서 진술서를 썼나 보죠. 뭐 이런 음, 뭐 그걸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음, 어쨌든 간에 판사들도 사실 뭐 사람들 한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정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개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 생년월일 이 잘못 신고됐다 이런 거 접수 받을 때에도 그 글을 쓰는 것들도 어떻게 말하면은 유려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를 너무 저는 의식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물론 잘 전달되게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에서 진술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판사가 어차피 신문으로 어차피 물어볼 거거든요. 이게 음. 무슨 말이냐라든가. 이제 소위 생식 수술까지 전부 다 한 MTF 네. 어떤 분은 그거 같은 경우 사실 그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거의 다 통과가 되다 보니까 저기 수술했으니까 뭐 그냥 다 하는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진짜 이게 한 두 줄, 세 줄?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수술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서 그래서 법원에 전화 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아온 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고 요런 그래.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그거 외에도 너무 어떤 우리가 삶 어떤 전형적으로 뭔가 비추게 할까봐 그런 지점들도 저희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참조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올리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성별정정 티켓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 정부 24에 들어가서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완전 초기부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정부 24 가서 막 아이디 만들고 로그인하고 막 서류 올리고 하니까 그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그래서 않을까. 최대한 그거를 넣어서 툴깃을 좀 만들기는 했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말하면 사실 행정적인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음, 법무사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으로 어떻게 어디 서류를 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청서에 무슨 뭐 등록 기준지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법무사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의료와 관련된 이거 내가 떼오는 것들과 그리고 진술서, 인후보증서 이것만 내가 내용을 하면 되는 거여서 그런 음. 지점은 오히려 법무사를 쓰는 게 나쁘지 않다.